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금까지 규제를 했죠. 아무래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집값 급등의 근원지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소규모 재건축 200세대 미만이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자, 기장 빠르게 되지는 않겠죠. 그만큼 용적률 더 많이 짓게 하고 더 높게 짓게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빠르게 유도를 하겠다. 재개발은 아주 대규모로 가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고 빠르게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건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안 통과가 됐다. 또 그리고 몇 곳 정도가 진행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18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일반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미만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거죠.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그러면 2종 일반이 250%다. 법적 상한선은 250%고 서울시 조례로는 200%인데 어쨌든 법적 상한은 250%인데 120%면은 20%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300%가 되는 거고, 자, 3종 일반은 지금 300%인데 이게 120%면 36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종 일반은 50%를 더 지을 수 있는 거고 3종 일반은 60%를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이라는 게 바닥 면적, 대지, 깔고 있는 전체 대지의 몇 프로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평이면 300%다 그러면 300평을 연면적으로, 건축 연면적으로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법적 상한선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났다. 그냥 늘려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 50%에 뭐 50%면 25%고 50%에 20%면 10%를 공공임대로 환수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늘어나죠. 공공임대 환수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자, 사업 대상인 서울 도심의 빌라 등이 밀집한 노후단지는 2,070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총 6만 384가구 규모인데 이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가 178곳으로 4,252가구로 가장 많고요. 용산구는 146곳입니다. 가구 수는 더 많네요. 4,946가구고. 동대문구가 135곳으로 2,254가구고. 서대문구가 131곳으로 4,019가구고요. 송파구가 129곳으로 2,245가구로 예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자,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단지가 1,673곳으로 5만 1,583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가 10,000가구 정도 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5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서울의 2,0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3.4%의 70단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 재건축이 인기가 없었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미니 재건축이다, 이게 소규모로 자꾸 개발하는 안을 내놨는데 별로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이 미니 재건축의 단점은 우리가 보세요. 재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뭐 저층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낡은 주택 단지들을 아파트로 세우는 거죠. 일단은 주거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근데 뭐가 있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사우나라든지 요즘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오는데 미니 재건축은 좀 그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글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0세대 미만이면은 좀 더 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찬성으로 유도하기에는 조금 더 쉬워 보여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 강점으로 해서 어떻게 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소홀해 보일 수는 있는데, 단점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재개발이 됐을 때의 어떤 그 아파트 가치랑 소규모 200세대 미만이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 가치랑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보시면 뭐 1000세대 이상이다, 커뮤니티 있다, 헬스클럽도 시작해서 사우나라든지 뭐 각종 편의시설 있는 거랑, 요즘에 뭐 수영장 있는 것도 있죠. 그걸 있는 거랑 소규모는 아무래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살 때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소규모가 가격이 덜 올라가는 그런 좀 단점은 있죠. 장점은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가가 저렴하다. 뭐 분양받는 사람 입장, 또는 지금 여기 조합원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차피 시간이 또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10년, 20년 길어지면 그게 그만큼 거기서 돈을 많이 잃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장단점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은 글쎄요, 이 미니 재건축이 3.4%밖에 안 된 건 그만큼 이 조합원들한테 메리트가 없던 건데, 용적률 상향만 가지고 물론 어떤 단지는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합원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미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반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상담, 맞춤형 상담, 라이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